성장 보면 제가 제일 늘 관심이 가는 게 그거예요. 그럼 저도 되게 많이 해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관건은 그거예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서 건강관계,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우면 이건 가정의 행복과 병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더 있겠지만 그거는 뭐 거기까지 다 챙기지 않아도 그 세 가지가 평균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정말 난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세 가지 건강, 관계, 돈에서 어떤 거냐면 어떤 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별로 좋지 않은 데서 좋은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 생기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럼 뭐가 있냐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행동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행동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들은 원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원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안 자라요. 내가 그러면 가정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똑같아요. 어제, 오늘, 내일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답답한 것들, 사람들은 생각은 해요.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요. 좀 더 나아지면 어떤 행동들을 생각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해보셨잖아요. 오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것들을 생각해서 실천하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에게 프로그램돼 있는 것과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어제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우리 뇌도 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에 지배된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작게 써야 돼. 예전에 원시 수백만 년 동안 지탱되었던 원시 시대에는 많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체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관계되는 책들만 되게 많이 보는데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법을 배우는 법. 제가 이런 관련 책들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예를 운전을 배우려고 해요.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데 운전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운전을 배우는데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차에 태우고 도로로 나간다는 거예요. 도로로 나가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하니까 이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겁나잖아요. 앞에 다른 차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사고 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이 아니라 겁이 나니까 운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시켜야 된다. 운전의 기술과 도로 상황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내가 사고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공터 같은 데서 기능,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우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게 혼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바로 도로로 나가서 운전하는데 왜 좌회전 할 때 왜 좌회전 깜빡이 안 해? 그럼 막 얘기하면 이 사람은 위축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곳에 다 문제예요. 가정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르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른다. 거기서 끝나냐? 학교도 그래. 학교도 이렇게 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해서 안 되면 너는 왜 못하는 거야? 너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아이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거의 99% 이상의 학습자들은 어떤 새로운 것들, 인간이 배우는 새로운 것들을 던져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실천들을 반복해가지고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 배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배우는 법을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번에 올림픽에서 봤을 때 활 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양쪽에서 번갈아가 쏘잖아요.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 쏜다고 쳐요.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탕 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탕 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생각에서는 중국이 쏘는 것들이 몇 점 맞을까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봐요. 봤어요? 양쪽 다 안 봐요. 내가 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쏘면 보고 싶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안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쏘는 거는 이 사람에 따라서 결정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의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수행하는데 더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결국은 학습과 배움이라는 것들은 내 마음 상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학습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서 아주 10개짜리면 10개를 한 번에 딱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그 부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왜 못해? 라고 책임 전가를 시키는 게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장, 뭐 학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가르치냐. 한 번 툭 던져주고, 2번 던져주고, 3번 던져주고, 너는 왜 못하지? 내가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얘기했잖아.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군가는 1000번 이상을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1000번 이상을 반복해서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는 반복이에요. 가르치는 거는 2번 얘기했어요. 3번 얘기했어요. 4번 얘기했는데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의 당연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면 그 아이가 수행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했어 안 했어? 선생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 넘어간다. 선생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은 선생님이 할 바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네 능력이 안 되거나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전달되면 학습자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부족한가 보구나. 그럼 맨 처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그럼 자책하게 되죠.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가면 이때는 학습의 의욕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시도가 아무리 되더라도 학습의 진전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교육의 장은 진짜 교육의 장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만한 그 강력한 교육의 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밥상머리 교육이든. 이 교육이라는 것들은 일방향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아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서 부모로 갈 수도 있어요. 말로도 되지만 행동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행동으로 되는 것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행동하느냐가 실제로 배움에 거의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에게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한다. 이거는 또 그 책에도 있어요. 의사들의 말을 따라해라. 의사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책도 있어요. 왜? 의사는 건강한 그런 행동 지침이라든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알려는 주지만 본인은 행동은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 동아리 수업 때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부모님의 말을 따라해라.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럼 왜요? 그럼 늘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대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넌 커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고 하지만 부모님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본인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아이에게 너는 그럼 일정 나이가 되면 빨리 담배 피고 술 먹어라.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술 많이 먹어라. 기분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부모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방법만을 얘기한다. 근데 보여주는 모습이 다 나이스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너는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너에게 나쁜 얘기를 할 수 없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럼 말만 따라하면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니네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제대로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 독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게임 안 하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하라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에게는 단감만 하고 왜? 아이는 보는 대로 행동하겠다. 부모님이 핸드폰을 계속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아이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엄마 아빠도 보면서 왜 내가 보는 것들은 뭐라고 해? 이라는 생각들이 든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우는 법에 집중해야 되는 하나만 구구단을 배우는 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그래서 지금 책들이 오늘 안 갖고 공부력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공부력. 그리고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성공의 법칙, 인류의 조건 이런 것들. 이런 데 것들이 거의 다 그거예요. 고수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배워왔지? 이런 것들이에요.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준까지 올라갔지라는 부분, 악기 잘 배우는 법이 아니라 배우는 법에 대한 배우는 법에 대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배우는구나. 잘게 자르고 스몰 스텝으로 가고 이런 방법으로 배우는구나. 그것이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힘 이런 것들, 습관을 만드는 방법, 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내가 달리기 열심히 하루에 달리기를 30분 할 거야.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근원, 위에 있는 근원적인 힘은 뭐냐면 배우는 법, 공부하는 힘, 습관을 들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쪽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쪽에. 저도 그쪽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습관에 대한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냐면 그 습관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대로 해서 잘 안 돼요. 그럼 계속 습관에 대한 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감기약이 계속 늘 잘 팔리는 것처럼. 왜? 감기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잘 팔리잖아요. 실제로 습관에 대한 책이라든지 책을 잘 읽고 독서에 대한 책 잘 팔려요. 왜? 그거 읽어도 독서가 안 되니까. 그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럼 요번에 다른 건가? 요번 건 영어도 똑같잖아요. 영어 교재들 새로운 방법들 나오잖아요. 늘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늘 방법이 새롭게 나오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쪽에 집중하지가 않는다라는, 이쪽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뭐 어떤 거냐면 저렇게 해서 생각한 것들을 습관을 통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요 과정이 적어도 제가 이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한 100명 중에서 한 20, 30명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책들을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그쪽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빵 끊는 방법 이런 거 쓰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냐. 그 빵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와이프가 뭐 빵 끊는 거 누가 관심 있대네? 막 이러면서 그 얘기가 아닌데. 그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것들의 그 이면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구구단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수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봐야 되지? 영어라는 학문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배우는 법이거든요. 그게 습관력이고 그게 공부력이에요. 자꾸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세요. 그게 독서를 키우는 방법이고